안녕하세요. Joyful Smile for You JS입니다. 오늘은 제가 33살에 오피스텔 구매했던 그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를 하려고 동영상을 찍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달인가에는 아마 제가 32살에 상가 매입 경험기를 여러분과 유튜브에서 공유를 했어요. 그때 제가 상가 구매한 경험을 어떻게 제가 시작했다고 했죠? 제가 마음 먹고 한 게 아니라 제가 학원을 운영하다가 이거 임대료 내는 것보단 하나 구매하는 게 그래도 나의 노후를 위한 시드 머니 중에 하나로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뭐 좀 작은 규모 저렴한 거 이렇게 샀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임대 수익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오피스텔도 계획하고 구매한 건 아니었어요. 저희가 신혼 때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맞벌이를 하는 중이어서 이제 현금이 그래도 매월 차곡차곡 이제 좀 많았던 거죠. 그 말 그대로 더블 인컴 노 키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외벌이에 아이가 둘이니까 엄두를 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남편은 그래도 이제 대기업을 다니고 저도 이제 학원을 영어로 하니까 장사가 괜찮았어요. 아이들과 지내는 것도 좋아하고 영어도 좋아하지만 이렇게 사업도 재밌었어요. 그러고 이제 저희 둘 다 이제 부에 대한 재테크에 대한 상식과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돈이 쥐어지다 보니까 현명하게 투자할 상품을 잘 고르지 못했어요, 사실. 그게 그 당시에는 오피스텔이었어요. 지금 시점은 2021년 5월이에요. 이 영상을 찍는 건. 지금은 저희가 최근 한 3년, 4년 동안 아파트가 거의 불장이죠. 하락한 적이 없잖아요. 정체된 적도 없고 계속 2017년, 18년, 19년, 20년, 21년까지 계속 급상승에, 완만한 상승에 또 급상승에 이렇게 막 롤러코스터 막 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오피스텔 구매했던 때는 2013년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미분양도 있었는데 이제 그게 점차 해소되는 그런 시점이었고, 그리고 수도권은 그때도 아파트 경기가 투자 경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고, 사람들은 아파트 투자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그 임대 수익을 받는 그런 물건을 투자할 때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할 때였어요. 저희는 그때 이제 지방 그 광역시에 거주 중이었어요. 지방 광역시에 거주 중이었고, 이제 남편이 이제 그 일간지 신문을 이렇게 보다가 전면 광고에 실린 어떤 그 지하철역 KTX역 근처에 걸어서 3분 정도, 그건 과대광 건 아니었어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백화점도 들어오고 호텔도 들어온다. 거기에 이제 오피스텔을 분양을 한다. 최고급으로 분양한다. 이렇게 이제 그거를 광고를 본 거죠. 한마디로 낚인 거죠. 그걸 보고 저희가 이제 갔어요. 분양 홍보관에 갔는데 저는 갔을 때는 별로 탐탁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첫째를 임신 중이었어요. 첫째 임신 중에 거의 만삭이었고, 그때 제가 일을 하고 있긴 했는데 저는 아이를 출산하면 일을 하지 않겠다. 아이만 우선 집에서 제가 집중 케어를 할 예정이다 라고 남편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름 이제 숫자 계산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제가 생활을 직접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가게에 필요한 돈이 얼마고 지출 경비가 얼마고 이게 머리에 딱딱딱딱 그려지잖아요. 근데 이제 남편은 이제 저희 집에서 남편은 그냥 돈만 벌고 자기가 얼마 버는지도 사실 그렇게 세세하게 신경 쓰지 않아요. 세상 쿨한 남자예요. 저한테 거의다가 아니라 100%, 1000%가 있다라면 1000% 그냥 맡기는 남자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받는 연봉이 어느 정도 조금 빼서 이렇게 생활비로 쓰고 다 세이브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자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양 홍보관을 갔어요. 갔는데 실평수가 7평에서 8평 주로 이렇게 구성된 오피스텔이었어요. 그러니까 방이 한 칸이고 주방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오피스텔은 붙박이장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실제 거주하는 공간은 또 게다가 좀 좁았어요. 그래서 제 눈에는 별로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좀 강하게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그냥 알았어 하고 그냥 결국에는 뭐 2채를 사인을 했죠. 그 당시에는 그 오피스텔을 또 그걸 받기 위해서는 청약까지 했어요. 예, 청약까지 해서 제가 당첨이 돼야 그게 계약이 가능한 그런 시점이었어요. 지금 얼마 전까지랑 분위기가 또 달랐어요. 오피스텔 시장을 두고 보는 그 시장의 분위기와 그때는 또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은 이렇게 분위기가 계속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받고 한 채당 한 1억 2천에서 1억 2,500 정도 해요. 네, 1억 3천은 안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세금하고 뭐하고 뭐 하면은 뭐 이제 취득세 뭐 하면은 1억 3천 넘겠죠. 이렇게 받아서 2015년인가 2016년에 그때 완공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딱 그 완공하고 나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그 주변으로 오피스텔이 어마어마하게 생기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청약해서 분양받았을 때는 이제 그 시장이 처음으로 막 이제 형성이 되는 때라서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2016년 정도 되니까 저희가 분양받고 나서 한 3년 정도 되니까 막 주변에 막 생기는 거예요. 끝도 없이. 지금도 생기고 있어요. 예. 뭐 물론 호텔도 생기고 KTX 역도 뭐 확장됐고 그리고 이제 백화점도 KTX 역 바로 옆에 또 생겼고 또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또 확장되고 이거는 또 맞아요. 이건 틀린 말 아니에요. 그래서 임대 수익이 그렇게 수익률이 한 3%에서 3.5% 사이 정도 됐었나? 그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 임대는 또 잘 나갔어요. 뭐 공실 없이. 그리고 저희 현장에 계신 소장님들께서 너무나 잘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공백 없이 바로바로 메꿔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이 치고 나갈 때 들어오고 나갈 때 그 청소하시는 인력도 소개도 잘 해주시고 그리고 또 AS 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본인들께서 다 관리실에 전화하셔가지고 다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건설사 그 AS 팀도 전화번호도 나중에는 다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뭐 다 확인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한 소장님들 많으세요, 현장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월세는 연 한 5% 수준으로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때보다 이제 큰 수준으로는 아니지만 계속 오르고 있어요. 한 2018년까지는 잘 안 오르다가 이제 아파트 값이 막 오르고 전월세 가격 이제 그 전월세 그 임대차 그 3법도 통과됐잖아요. 그 이후로는 오피스텔 월세도 같이 꼬박꼬박 오르는 수준으로. 그전에는 뭐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고 이런 시장 분위기였는데 임대차 전월세 3법이 뭐 2020년에 통과가 됐나요? 하여튼 그거 이후로는 당연히 오르는 걸로 그렇게 또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됐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기까지는 제 그냥 사견, 그냥 경험, 그냥 히스토리, 그냥 이거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핵심 의견을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피스텔 투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아마 궁금하실 거고 그쵸. 그리고 내가 오피스텔 과연 투자를 할 수 있나요? 라고 또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젊은 분들은. 첫 번째, 오피스텔을 투자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거는 참 이제 개인적인 주관에 따른 건데 저는 그 당시에 주택 임대 사업자가 아니고 일반 임대 사업자로 제가 그 구매를 했어요. 그럼 이제 부가세 환급도 받게 되죠. 부가세 환급도 받게 되는데 대신에 이제 의료보험비를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복잡한 이제 절차들이 있고 비용도 더 많이 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4대 보험 직장 근로자라면은 이제 그 근로수익과 뭐 그런 수익에 따라서 이제 보험료가 부과가 될 텐데 저처럼 직장 가입자가 아니면은 지역 가입자로 재산이나 이런 게 다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오피스텔 한 채 가지고 있는 걸로
뭐 보험료 내고 연금 내고 막 세금 내고 하다 보면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인이나 아니면은 임대 사업을 한두 채 할 게 아니라 한 4채, 5채 정도 굴릴까, 이렇게 보유로 이렇게 내가 자산을 이렇게 투자 수익을 올려야겠다, 이런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방이 1칸이냐 2칸이냐에 따라서도 다르겠죠. 방이 2칸짜리는 이제 최소한 2억은 있어야 되겠죠. 미니 거실에 방 2칸 정도 있는 거 한 15평에서 한 18평 정도 될까요? 12평도 나올 수 있겠네요. 뭐 비싸죠. 대신에 이제 그거는 집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잠시만요. 집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그 가격도 같이 오르는 경향도 커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한 7평에서 8평 정도 되는 오피스텔은 말 그대로 1인 가구, 아니면 이제 사업을 위해서 방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임대이기 때문에 잘 나가긴 잘 나가요. KTX역 근처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수익 차련, 그 차익 실현, 그거는 힘들어요. 그냥 말 그대로 패시브 인컴, 나의 그 파이프 라인 수입을 하나 더 늘리고 싶다, 그 개념에서는 뭐 괜찮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또 그 돈을 1억이나 2억 되는 돈을 뭐 그 대출을 뭐 한,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만 해도 한 70%까지는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대출을 받아서 내가 월세 받는 수익이 이자 수익보다 높다면, 예, 그 이자율이 대신에 한 뭐 2%대 이 정도로 보장이 되면 좋겠죠. 그러면 하나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출을 좀 내고 싶지 않다 하면은 그냥 뭐 한 조금만 내고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상가 구매할 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이 여러분이 모았잖아요. 그 돈이 여러분 수중에 계속 머물지 않아요. 돈은 말 그대로 돌고 돌아요. 그렇죠? 이 돈을 내가 그냥 보통 예금이나 정기적금이나 현금으로 여러분이 보유를 하시잖아요. 아니면 주식 계좌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계좌는 들어갔다 뺐다 내 의지가 좀만 약하면 쉽잖아요. 그게 내가 정말 이거를 주식을 정말 찾지 않을 거야 라고 묻어두면 오래 갖고 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거를 뭐 매도하고 매수하고 이거는 정말 쉽잖아요. 주식은.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 쉬운 돈은 그만큼 여러분 손에서 빠져나가기도 쉬워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손에 영원히 없을 수도 있는 돈이에요. 여러분이 1억, 2억을 통장에다 이렇게 딱 찍어놨지만 그 돈이 여러분에게 영원히 있겠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오피스텔 1억짜리나 1억 5천짜리 정도를 하나를 뭐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월세가 뭐 싸게는 뭐 40, 뭐 좋게는 한 6, 70까지 받아요. 그럼 이게 차익 실현은 안 돼서 요즘 같은 아파트 투자 시기에 내가 1억 벌 수 있었는데 놓쳤다, 이거는 뭐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은 아무도 건들지 못해요. 여러분이 부동산으로 여러분이 묶어놓은 돈은 묶어져 있어서 뭐 투자도 안 되고 좀 투자 시기를 놓쳤다라고 비판하는 분도 계시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묶어놓은 돈은 여러분의 또 다른 힘이에요. 예. 여러분이 정말 또 나중에 뭔가를 해야 돼서 투자금이 필요할 때 그 자산을 대출로 묶어서 또 투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1억 5천, 1억 2천을 땅에다 묻어놓은 그 돈은 아무도 건들지 못해요. 빌려달라는 말도 못하고 누가 와서 뭐 쓰지도 못해요. 그쵸? 그러니까 월세 뭐 한 50만 원 정도 받아서 그거는 이제 뭐 누가 필요하다 그러면 도와주거나 아니면 기부를 하거나 용돈으로 주거나 이 정도는 가능하겠죠. 그럼 여러분은 없는 돈 셈치고 그냥 50만 원 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것도 다달이 줄 필요도 없고 한 번 그냥 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수중에 1억이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야 3천만 빌려줘. 아니면 정말 친척이나 뭐 형제 자매나 부모님 중에 정말 급한데 8천만 원만 빌려줘 하면 여러분 뭐 거절할 수도 있지만 거절하기 쉽지 않아요. 예. 그리고 야 이거 같이 해보자. 투자 좋아.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비트코인, 도지코인 이런 거 뭐 급상승할 때도 있지만 급락하면 그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이 없는 돈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는 이제 나이 드신 분보다는 젊은 친구들한테 한번 해보라고 제가 권유를 해보고 싶어요.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아, 돈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하면 또 제가 할 말이 없죠. 한 2천에서 3천만 원만 모였어도 한 대출을 좀 일으킬 수 있으면 일으켜서 작은 오피스텔이라도 좀 투자를 좀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월세를 받는 습관을, 생활을 좀 해보면 좀 감이 와요. 네. 그럼 내가 이거를 임대사업을 내가 한 채로 끝나지 않고 두 채, 세 채, 네 채로 확장해 가겠다. 그리고 상가로 눈을 돌려보겠다. 내가 직장은 다니고 있지만 상가로 눈을 돌려서 내가 월세 받는 임대사업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사업을 해보는 것도 한번 시도해 보겠다. 이렇게도 사고가 확장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뭐 아파트는 또 두 채, 세 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하니까 이제는 이런 임대사업 물건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시장으로 이렇게 눈을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뭐 여기까지 제가 33살에 오피스텔 두 채였죠. 그 당시에 두 채 구매한 경험기를 여러분과 나눠봤어요. 뭐 큰 돈은 벌고 있지 못해요. 큰 돈은 벌고 있지 못하지만 저는 그래도 앞으로 아직은 저도 젊기 때문에 더 이렇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믿어 의심치 않는 게 아니라 믿어요. 네.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도 저와 같이 공부 많이 해서 투자 공부, 돈 공부, 세상 공부, 그쵸? 이걸 많이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뭘 해봐, 그쵸? 투자해보고 성공해보자 이 뜻이죠.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